안녕하세요. 목공계 데프콘 뮬리로드의 순이르입니다. 영상을 찍은 지 이제 한 3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영상을 올리니까 저보고 데프콘 씨를 닮았다는 말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데프콘 씨에겐 죄송하지만 제가 조금 더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을 살짝 해봅니다. 오늘의 주제는 가구를 만들 때 사용하는 목공 나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가구가 조립되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사, 피스라고 부르기도 하죠. 두 번째는 도미노 칩 또는 비스켓 칩으로 만들어지는 가구입니다. 세 번째는 짜맞춤입니다. 알려진 바로는 나사, 도미노, 짜맞춤 순으로 내구성이 강하다고 합니다. 저 역시 가구를 만들 때 나사와 도미노 그리고 짜맞춤 방식을 적절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구를 만들 때 결합 방식에 적합한 방식으로 선택을 하셔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짜맞춤 가구를 사용하지 않는 가구는 있을지 몰라도 나사를 사용하지 않는 현대 가구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사는 모든 제품 결합 방식에 혁신을 가져다준 발명품이죠. 역시 목공에서도 정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나사도 아무거나 사용해서는 안 되고 결합 방식과 적용 부위에 따라서 적절한 것을 선택해서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요. 나사의 종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전반적인 이론 지식을 알고 사용하시면 더 좋은 가구를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학습 목표는 가구 조립에 사용되는 나사의 종류와 특성을 알고 적절한 나사를 선택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나사 머리의 종류입니다. 나사의 머리 모양은 크게 세 가지로 둥근머리, 접시머리, 와샤붙이머리로 구분됩니다. 접시머리는 삼각형으로 생겨서 작업물 표면에 딱 맞게 마감이 됩니다. 또 구멍을 뚫고 나사를 박았을 때 머리가 평평하기 때문에 목다부를 사용해서 표면을 메꾸기가 용이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가구에 사용하는 나사는 접시머리형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둥근 머리는 머리 아랫부분이 평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물체를 결합할 때 누르는 힘을 더 강하게 작용시킬 수 있습니다. 와샤 붙임 머리도 둥근 머리와 같은 원리인데 와샤가 부착되어 있어서 결합 시 표면을 보호하고 하중을 분산시켜줍니다. 두 번째는 나사산 몸통의 나사산 간격과 모양의 차이입니다. 나사산의 간격은 이렇게 촘촘한 것이 있고 넓은 것이 있습니다. 목재에 사용하는 나사는 이렇게 나사산 간격이 넓은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목재가 섬유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나사산 간격이 더 넓을수록 목재의 섬유질이 더 적게 파괴되고 단단하게 조립되며 열의 발생이 적습니다. 하드우드처럼 목질이 매우 단단한 목재에 나사산이 촘촘한 것을 사용하게 되면 나사 머리가 부러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또 나사는 전체 나사산과 부분 나사산으로 구분이 됩니다. 목공 작업 시 이 두 가지 타입의 나사 중 어느 것을 사용해도 상관은 없겠으나 차이점을 알고 적절한 것을 선택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분 나사산으로 원목 가구를 조립할 시에는 목재가 서로 결합되면서 누르는 힘, 즉 전단 강도가 더 크게 작용됩니다. 나사에 산이 있는 부분이 1번 목재에 파고들면서 목재를 빨아당기게 되고 산이 없는 부분은 2번 목재를 강하게 누르면서 견고하게 조립이 됩니다. 하지만 전체 나사산을 사용해서 가구를 조립하는 경우는 목재와 목재를 클램프 등으로 단단히 조여놓고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사산의 작용으로 두 목재 사이가 미세하게 벌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목재와 목재를 결합할 시에는 부분 나사산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고 철물 또는 하드웨어와 목재를 결합할 시에는 전체 나사산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설명드릴 것은 나사 끝부분의 모양 차이입니다. 일반적인 나사는 보시는 바와 같이 나사 끝부분이 뾰족하게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나사 끝부분에 날물이 달려있는 피스가 있습니다. 이런 모양의 나사를 직결나사 혹은 스크류 피스라고 부릅니다. 이 직결나사는 작업물에 구멍을 뚫어주면서 박히게 되고 주로 금속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알루미늄이나 철판 등에 무언가를 고정시켜야 될 때 이 직결나사를 사용합니다. 금속용이기 때문에 당연히 목재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이 직결나사가 구멍을 파내면서 박히기 때문에 목재에 사용할 시 구멍을 뚫지 않고 사용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목재에 구멍을 뚫지 않고 직결나사를 바로 사용하게 된다면 갈라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날이 달려 있어서 끝부분이 좀 큰 편이라 목재에 바로 사용하게 되면 체결력이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저번 시간 이중 드릴날을 설명할 때 설명을 했었는데요. 나사를 박을 때 목재가 갈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몇 가지 유형이 있겠지만 면적이 좁거나 목재의 끝부분, 면적 끝부분에 나사를 바로 사용하게 되면 목재는 쪼개집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드릴날로 구멍을 뚫고 나사를 박는다고 설명드렸었는데요.
면적이 넓은 부분에는 구멍을 뚫지 않고 나사를 바로 사용해도 목재가 갈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단한 목재에 바로 구멍을 뚫지 않고 나사를 사용하게 되면 나사가 부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 나온 나사도 있습니다. DMS 델타 피스라는 건데요. DMS 델타 피스라고 검색을 하면 이런 모양의 피스가 검색이 됩니다. 이 DMS는 업체 이름입니다. 마치 스티로폼처럼 원래 상품 이름이었는데 소재 이름으로 불리는 것처럼 DMS 피스도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DMS 피스는 날 끝부분이 목재 갈라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 번 더 가공이 되어 있습니다. 직결 피스와의 차이점은 나사 끝에 날물이 부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사 끝을 세로 모양으로 판에서 날카롭게 가공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날카롭게 가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나사를 사용해서 결합을 하면 목재 표면에 구멍이 뚫리면서 나사가 들어가게 되고 이 가공되어 있는 빈틈으로 톱밥이 후퇴할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목재의 갈라짐이 현저히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목공 혹은 가구 조립용으로 적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목재의 갈라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구멍을 뚫고 작업을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사의 재질입니다. 나사는 주로 철과 스테인리스로 만들어지고 이 과정에서 열 처리를 거치게 됩니다. 스테인리스 재질이 철로 만들어진 나사보다는 강도와 경도면에서 우수하지만 가격이 좀 더 비싼 편입니다. 또 이 스테인리스는 녹에도 강한 편이죠. 스테인리스 소재가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이를 개선해서 녹방지용으로 나온 나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흔히 부르는 아연피스와 델타피스입니다. 이 아연피스와 델타피스는 일반 나사에 코팅을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연피스는 아연 도금, 델타피스는 다크로 도금을 한 것입니다. 이 델타피스도 일본 브랜드 이름인데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업계에서는 델타피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두 나사도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연피스와 델타피스 모두 녹방지용이지만 아연피스는 염수와 산성비에 약해서 실내 가구용으로 적합하고 실외용으로 사용하신다고 하면 델타피스, 즉 다크로 도금이 된 것을 사용하셔야겠습니다. 나사의 색상을 보시면은 노란색도 있고 회백색, 검정색 등 다양한 색상이 나와 있죠. 이 색상의 차이는 용도에 따라 적합한 색상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금하는 과정에서 색을 입혔기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아연 도금이나 다크로 도금이라고 하더라도 검정색, 회색, 노란색 등으로 다양하게 코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검정색 제품에 사용을 할 때는 검정색 나사가 필요하고 나무에 박을 때는 도드라지지 않게 노란색 피스가 어울리겠죠. 자, 이렇게 나사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살펴보았습니다. 생각보다 가구 조립용 나사에 대한 정보가 정리되어 있는 게 잘 없는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고요. 저도 이 지식이 풍부하지 않아서 5년째 연을 맺고 있는 나사 업체 사장님께 자문을 구하고 관련 자료들을 찾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작은 디테일이 모여서 커다란 결과물을 만드는 것처럼 작은 부품인 나사에 대해 정확한 지식을 알고 가구를 만드시면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